투자 전략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유엔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급락장의 기회인가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냐라는 포인트를 잡고 저희가 하나씩 섹터별로 접근을 해볼게요. 반도체부터 열어보면 사실 오늘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를 봤더니 삼성전자를 또 오늘도 꽤나 담더라고요. 이거는 삼성전자를 여기선 더 내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외국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건지 좀 따라가야 됩니까, 이 매수세를? 외국인들 매수세를 좀 따라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시간적인 관점들에서 봤을 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저울질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이제 소위 얘기는 AI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제 좀 묻어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전자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AI에 편승할 수 있는 HBM 시장에서 전혀 시장 리더로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들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 테슬라 쪽으로부터 AI6 칩을 수주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금액적으로는 크긴 합니다. 20조 원이 넘으니까요. 근데 납품하는 기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당장 재무제표를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삼성전자와 TSMC의 파운드리 간에서의 경쟁력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이 보였었죠. 그러면서 TSMC에서 조금 보수적인 투자 전략들을 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캐펙스 투자를 좀 줄여나간 거입니다. 그 얘긴즉슨 생산 라인들이 조금 적어지게 되는, 이제 제한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수주를 받고 싶어도 많이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만큼 가격을 올려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좀 가격 협상력들에서 테슬라가 좀 쥐고 갈 수 있고 좀 그래도 잘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그게 삼성전자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건 거죠. 그렇다면 이 현상들이 테슬라를 신호탄에서 그 뒤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력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와 TSMC의 그 기술력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오히려 반발짝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처졌느냐,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를 놓고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거는 수율입니다. 수율이란 것도 기술이기는 합니다만 첨단 기술적인 측면들에서 삼성전자는 항상 잘 확보를 해나왔지만 이것들을 안정화시키는 데 실패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들이 좀 많이 해보면서 안정화시켜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좀 안 되다 보니까 이 기회조차도 박탈을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쪽에 이 수주를 통해서 이 기술력들을 안정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면은 향후 TSMC와의 격차를 조금은 줄여볼 수 있는, 그리고 적자폭을 줄여볼 수 있는, 나아가서는 흑자로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태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굴집 덩어리 큰 두 개 중 하나가 해결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래도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차장님께서 워낙에 이제 지난 출연 때도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오늘 급락하지만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것을 보아 그 순매수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반면에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단기 이평선 오늘 또 이탈했던데 이거 좀 더 하방 열려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를 조금 길게 열어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최근에 올랐던 상승세들이 워낙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형주라고 하면 이 정도 각도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경우 하이닉스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휙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과열에 대한 식히기 정도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 식히기 과정들이 주가를 앞으로 하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 많이 급하게 올라왔던 것들에 대한 좀 소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생산 라인들은 지금 모자란 상태들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SK 하이닉스와 경쟁이 될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라는 거죠, 아직도?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과열을 시키는 구간이다. 그럼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세요, 하이닉스는?
저는 지금 요거는 사실 좀 찍기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조금은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단기,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시장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조금 더 지켜볼게요. 그러면 부품주 쪽으로 또 한번 시선을 이동해 보죠. 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HBM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좋고 또 메모리 쪽도 지금 기대감이 높지 않나요? 그래서 선단 공정도 최근 잘 갔는데 부품주에 대한 시선은 오히려 탄력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부품주에 대한 시각들을 볼 때 일단 긍정적인 이슈들은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단도 메모리 단이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쪽 삼성전자 받았던 수주 그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것들이 이제 2나노 공정으로 진행이 될 건데 텍사스 쪽에서 테일러 공장 쪽에서 이제 좀 진행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 2나노 공정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일단 좀 먼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2나노 공정까지 그러니까 이 나노 단위를 낮추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EUV 장비가 훨씬 더 좀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일단 좀 장비 단들이 일단 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지켜는 볼 생각이기는 한데요. 예전에 이게 타율이라는 얘기로 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했을 때는 코스피 쪽이 아직까지 타율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코스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일자별 수급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 일자별 수급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코스피 쪽에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피라는 밭과 코스닥이라는 밭이 있을 경우 햇빛이 조금 더 잘 드는 밭에다가 우리가 이제 식물들을 심어야지 잘 자라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햇빛이 잘 들고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린 농사를 어디다 지어야 될 거냐라는 논리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 이 외국인 수급들이 좀 돌아오는 시점들이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들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코스닥을 봐도 되는데 그때는 장비주들을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은 일단 투톱에만 집중을 하자. 근데 조금 더 유리한 건 지금은 삼성전자고 외국인 수급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거 보고 그 다음 부품주 접근하자.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또 투톱 중심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차장님 한번 땀 한번 닦으실까요? 급하게 오시느라. 자, 저희 다음 섹터는 조선입니다. 지금 종목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하나오션은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이렇게 강하다면 조선이 진짜로 하반기에 또 다시 한번 이 섹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선 섹터에 대한 시선을 더 긍정적으로 가져갑니까? 조선은 일단 항상 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이야기했던 게 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좀 불안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밸류에 대한 것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재료가 일단 좀 하나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있었던 마스가라고 해서 한미 관세 협정에서 일단 결국은 조선앱에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거였죠.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다가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가총액 규모를 봤을 때 상당히 조선업에 많이 오리엔트돼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 조선산업에서 이 밸류에이션 좀 걱정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선업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도크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주는 밀려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건조가 지금 수주를 넣었을 경우 4, 5년 이후에 배를 건조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4, 5년 이후에 해운 시황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발주량들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조선가에 대한 경쟁력들이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향후 조선업에 대해서 밸류가 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었는데 이 1,500억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쪽에 도크가 아무래도 좀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아지겠죠. 물론 도크를 건설하는데 시간들은 좀 상당히 걸리고 실체화되는 데는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런 부담 요인들이 상당 부분 좀 희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 상반기만큼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일단 필리조선소를 이제 먼저 하나가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 내 도크를 더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좀 먼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들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슈들 또 주목을 해보면은 그 뒤에도 후발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 인수에도 참여를 했었다고 고배를 마셨던 케이스인데 아마 그 이후에도 좀 적극적으로 하나오션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 여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멘텀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은 기회다.
라고 하신 거고, 그럼 저 다음 질문을 하나오션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수정해서 여쭤볼게요. 현대중공업도 말씀 주셨고, 하나오션만 잘 갈 거냐, 다른 조선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오늘장에 조정받는 조선주 중에서 접근이 긍정적인 종목이 있습니까? 저는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하나오션도 하나엔진이라는 개별 기업들을 좀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엔진사라는 개별 기업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엔진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것이 HD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목에 대한 시너지는, 그러니까 자체 자회사 부분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덜 오른 것만큼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을 지금 조정 시 매수 기회가 있는 종목으로 말씀 주셨네요. 조선 기자재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엔진주들도 오늘 조금 조정이 있고, 본행제도 있고, 뭐가 있죠? 또 밸브 쪽, 뭐 강관,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있는데요. 기자재는 혹시 부정적이신가요? 아니요. 조선업이 따라가고 난 기자재도 당연히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타율상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높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하고는 있고, 코스피가 조금 더 높을 거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고요. 기자재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거, 아까 반도체에서 장비주들을 조금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듯이 조선 쪽에서는 약간 본행제 쪽, 그러니까 LNG선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수주량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에게 상당히 좀 밀려 있습니다. 근데 수주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상당 부분 쫓아가게 되고, 배당 이제 그 건조 원가, 건조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또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중국 대비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선박이 바로 LNG선입니다. 전체 톤당으로 가져가게 되면은요, 전체 수주 규모가 한 10%대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수주액 기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가 비싸다 보니까 20%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LNG 관련돼 있는 기자재들을 봐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본행제 그리고 밸브 이렇게 좀 찍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NG 선에 대한 친환경 엔진까지 간다 그러면 엔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LNG 선에서는 그래도 본행제 쪽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국카본, 뭐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이 눈에 떠오르게 되는데, 다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좀 뭐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코스닥 쪽에 볕이 좀 많이 뜰 때, 그때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본행제 쪽으로 좀 더 집중하자라고 또 깔끔하게 답변 세워주셨고요.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저희 한번 주가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조선이 상장했어요, 차장님. 이 조선 기업의 앞으로의 조선 섹터에 대한 파급력은 얼마나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좀 안 주셨으면이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처음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처음 상장일단에 엄청나게 좀 단타를 노리고 이제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이제 밸류 측정들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밸류를 좀 더 받으려고 이제 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금 고밸류로 상장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종목들이 상장 직후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좀 안 좋은 케이스를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조선이라는 것들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한조선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최소한 3개월 이후에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같고, 조선 섹터에 대한 투신 강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상장을 했다라는 데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레퍼런스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지금 현재 흐름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중형급보다는 대형급들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거기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렇다면은 좀 약간 중형 조선사들보다는 대형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대형 쪽으로 반도체도 대형, 조선도 대형. 일단은 그렇게 저희 포인트 잡고요. 다음은 실적주입니다.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섹터가 화장품, 엔터, 그리고 최근에 K푸드, 열풍, 음식료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신고가를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서 자리가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처럼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매수 기회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매수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이나 뭐 엔터주나 뭐 덩치가 많이 커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아직까지 이제 코스피 초대형주라고 분류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한 특성들은 좀 변동성들이 좀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좀
엄청 열심히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좀 강하게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뭐 이 성장세들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들이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조정 시의 매수 관점들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조정을 하고 있는 떨어지는 칼날을 좀 잡으시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떨어졌다가 매물 소화 과정들 거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는 자리, 그러니까 바닥권에, 단기 바닥권에서 최바닥 발바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약간 무릎 쪽에서 산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률들은 받쳐주고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만 소위 얘기하는 자산가치상 이런 것들에서는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이 종목들이 성장률이 꺾여버리는 순간이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수치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확인하면서 약간 조금 한 템포 느린 매매들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 조정 그 매수가 아니라 살짝 올라올 때 요걸 예. 좀 확인하면서 가자. 자, 엔터주는요 관세 무풍지대인데다가 사실 그 실적이 너무 좋아서 하반기에는 또 블랙핑크랑 BTS 뭐 콘서트도 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실적이 정말 기대되거든요. 이쪽은 긍정적이세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실적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방금 블랙핑크 이야기해 주셨지만 7월 달에 일단 지금 컴백을 했고요. 그리고 BTS는 이제 내년 상반기쯤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컴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달, 9월 달이 되면은 우리들 뭐 잘한 트와이스,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이름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제로베이스 원, 그리고 이제 뭐 베이비 몬스터, 몬스터 X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저보다 더 그룹들이 잘하시는데요. 계속 봐야 되니까요. 네. 이제 이런 그룹들이 이제 컴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약간 좀 규모가 있는 이제 그런 아이돌들 그룹들이 이제 좀 컴백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수익 모멘텀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스포티파이 기준 데이터가 최근에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청취자 수가 이제 나옵니다. 이 그룹의 이제 앨범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사상 최대치, K-팝 쪽 엔터 4사를 엮었을 때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최근에는 이제 좀 캐치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멤버 한 명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 현지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블랙핑크가 지금 현재 2,750만 명 정도의 청취자 수를 갖고 있는데 이 그룹이 한 2,500명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선 하이브가 공동 제작을 한 아이돌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대형 아티스트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앨범들 좀 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최근에 K-팝 데모넌터스가 이제 좀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그쪽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K-팝에 대한 그 인식이 메인으로 지금 계속해서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 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화장품도 긍정적, 엔터도 긍정적. 그럼 마지막 그 음식료 K-팝 데몬 헌터스 보셨어요? 네, 전 봤습니다.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 컵라면이죠. 아, 그래요? 김밥 아닌가요? 김밥이라고. 저는 김밥을 제일 많이 인상 깊게 봤는데, 아니, 냉동김밥이 지금 엄청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미국 포함해서. 음식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음식료도 어쨌든 수출주로 분류가 돼 있고 미국 쪽에 수출이 좀 많이 되고 있죠. 냉동김밥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을 지금 좀 못 대고 있는 상태라서 매대가 계속 비어 있는 상태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은 맞기는 합니다만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 마진율이 조금 박한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시장과 좀 연계돼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형보다는 대형들이 조금 나은 상태들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들고요. 대표적인 얘기가 아무래도 불닭볶음면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냉동김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양이라는 기업들이 일단 좀 포커싱을 좀 많이 받고는 있는 상태인데 좀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조금 메이저 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리고 실제 농심도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못 가고 있긴 합니다만 삼양식품 우리가 좀 많이 불닭볶음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 내에서 지금 제일 양쪽으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것들은 농심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2위까지 지금 라면 시장 점유율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1위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 관점에서는 이제 뭐 삼양식품이 좀 좋긴 합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농심도 지금 상당히 선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차장님, 남북경협주가 지금 이 급락장에 어떻게 보면은 대피처, 대안처가 될 수 있나 궁금한데 짧게 답변 부탁드려요.
사실 조금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종목들을 봤는데 이 남북 경협주는 항상 이제 앞으로 지난 10년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10년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슈가 나올 때 한 길면 한 달 정도만 트레이딩하고 보지 말자. 저는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실적들이 현실화되는데 기관들이 없었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의한 트레이딩, 그 정도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